저는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이 노래 누가 만들었을까? 이 노래 작사, 작곡 누가 했을까? 엄청 궁금하다, 그죠?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새날이 주어졌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새날이라는 거. 어제와 같은 날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무엇도 해낼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새날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꼭 새날답게 이 새날을 새 시간을 받아들이셔서 멋지게 여러분이 원하는 하루로 쭉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29페이지 지금 계속 진행하면 되거든요. 또 물었어요. 사람들이 스티븐 코비한테 7가지 습관 가운데 어떤 습관이 가장 중요한가요? 이런 거 궁금할 수 있죠. 7개 중에 1번이 주도적인 게 제일 중요하냐, 승승이 제일 중요하냐, 끝을 보고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하냐, 소중한 거 먼저 하는 게 중요하냐, 끊임없이 세시다는 게 중요하냐, 뭐 이런 질문, 그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명쾌한 답을 이분이 해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안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가장 안 되는 거 하다 보면 뭐가 있다? 안 되는 거 있다는 거, 안 되는 거. 죽으라고 안 되는 어떤 한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이 가장 당신에게 중요한 습관이라는 거예요. 실천하기 가장 어려운 습관. 그것을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이제 해라.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저희가 아직 인트로 들어가지도 않았죠.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그죠? 일부. 시작하기 전에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인지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다 머리로 생각하세요. 내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안 돼. 그러면 거기를 더 집중적으로 훈련하셔서 빨리 습관화 하려고 하시는 거 하시면 됩니다. 또 질문을 합니다. 자, 7가지 습관이 내게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너무 알겠어.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는. 근데 나의 회사나 조직이 7가지 습관을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7가지 습관으로 하겠어. 근데 내 조직이나 나의 회사, 나랑 또 인간관계를 하고 있는 그들은 7가지 습관을 안 하잖아. 그러면 어쩌는데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이 말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게 있죠. 나는 남의 사업을 어떻게든 하겠는데 나는 비전을 봐서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나는 암의 사업을 뭐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난 진짜 비전을 봤기 때문에 할 거야. 그런데 과연 누가 할까? 이런 고민 안 해보신 분이 여기 있으실까요? 그쵸? 근데 그거 고민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단계별로 나는 하겠지만 누가 하겠어? 내 친구들 중에 누가 하겠어라는 고민을 제가 했을 때가 있었듯이 그 앞에는요. 제가 안 하려고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 코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은 개인에서 출발한다. 모든 것은 개인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변화는 항상 사람들의 내면에서 시작해서 외부로 나간다는 거예요. 나의 내면에서 외부로 나간다. 그래서 그런 고민 걱정하지 마라. 네가 똑바로 세븐헤븐스 실천하는 사람이 되면 너로 인해 너의 내면의 역량으로 인해서 외부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또 얘기하지만 수신제가 치유평천이죠. 그렇죠? 우리가 수신하는 능력, 수신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나를 잘 갈고 닦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고, 그죠? 나를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이 세븐헤비스 얘기하는 원칙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 의지를 계속 부리다 보면 외부로 나가는 것은 신경 쓸 필요도 없다. 이 말인 거죠. 우리가 물이 넘치면 흘러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물이 넘치면. 그렇죠. 그게 수신의 능력인 거죠. 나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릇에 물이 흘러넘치게. 흘러넘쳤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상대방에게 스며들게 되어 있거든요. 스며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개인적 노력을 성공적으로 시작한 후에야 비로소 조직의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뒤에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죠. 나는 어떻게든 하겠는데 나랑 함께하는 어떤 뭐 조직, 뭐 회사, 사회 어떻게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그 패러다임이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신적으로 여전히 산업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사고방식은 산업시대적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무언가로 생각하는 산업시대의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모두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모두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랑 함께하는 이 어떤 구성체들은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내가 내 내면이 충분히 가득 차고 흘러나가게 되면 그 내면의 가득 참이 흘러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영향을 주는데 그들 모두도 나와 같은 고유의 잠재력을 가진 인격체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이 사람은 뭐 필요하고 이 사람은 필요 없고가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이 방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이 다 어떠하다? 다 존재의 가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필요한 부분에서 그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하도록 일깨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안 할까? 나만 해가지고 될까?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할까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걱정해야 된다? 그가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는가? 자신의 재능을 찾았는가? 그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깨워주는, 알려주는 우리가 여러분 자신이 돼야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다 동일하니까 여러분의 스폰서를 보셨을 때도 우리 스폰서의 강점은 무엇인 것 같은데라고 얘기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잘 모르죠. 근데 어쩌면 예를 들어 제가 제 자신을 인지하는 능력보다 여러분이 저에게 제가 생각하는 박주희 리더님은요 요런 강점이 있어요 라고 자꾸 일깨워 주는 거. 여기 장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강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단 한 명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강점이라고 인지하기가 어려운 거죠. 다만 여기 계신 분이 다 강점을 갖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라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건 강점 아니고 강점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폰서를 모실 때도 여러분 파트너를 모실 때도 너는 이게 굉장한 강점이라는 말을 해주시면 아마 비슷한 말을 듣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가 그것을 인지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 7가지 습관 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CEO, 내가 여기서 리더니까, 내가 우리 파트너의 리더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끌고 가야지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세븐헤빗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삶을 가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일이고 그런 문화 속에서는 우리 모두가 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속에서 일정 핀을 성취하며 산전수전 공주전 좀 겪어가지고 일정 수준의 어떤 것을 가지게 되면 리더다. 그걸 우리가 핀으로서 측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저분이 야 사파이어 에메랄드 정도 됐으면 이런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꼭 뭐 핀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저 정도 사람을 리더라고 우리 말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리더님들이 3% 뭐 상관없어요. 이제 가입한 뭐 이제 시작한 모두가 다 우리는 리더인 문화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리더십니다. 그러면 리더가 만들어내는 건 뭐다? 리더십이잖아요. 리더가 만들어내는 것은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리더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대단한 핀이 가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더십의 형식은 권위가 아닌, 그러니까 핀이나 우리가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것들이 아닌 도덕적 권위에 기반을 둔다는 거예요. 결국 이 도덕적 권위의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수신의 능력, 내가 7가지 원칙을 내가 제대로 잘 지켜나가는 모습 자체가 도덕적 권위를 기반으로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는 거예요. 자, 또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도 아마 여러분들 다 고민하시는 질문일 수 있어요. 당신은 항상 사람들에게 남길 유산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가르쳤다. 당신은 어떤 유산을 남기겠는가? 이런 거. 자,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인적으로 나는 가족들과 행복한 그들의 삶의 질이 나의 가장 큰 유산이 되기 희망한다. 가족과 함께하는 그 삶의 질이 나에게 가장 큰 유산이 돼야 한다고 이 사람 생각합니다. 그 어떤 성공도 가정의 실패를 보상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로 죽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돈도, 엄청난 뭐 권위, 권력, 사실은 뭐 그 어떤 유명한 사람도 죽을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을 더 성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돈을 지금 10억을 벌었는데 내가 100억을 못 벌어서 후회돼. 내가 지금 뭐 이사까지 왔는데 사장이 못 돼서 후회돼. 그런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우리 아이들과 시간을 함께 더 보내지 못한 거, 뭐 이런 가족에 대한, 가족에게 더 따뜻한 말을 건네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다 한다는 거잖아요. 여기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나는 가정에서 성공하려면 직장에서의 성공을 희생시켜야 한다는 거짓된 이분법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아니면 이게 이분법이죠. 블랙 앤 화이트.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다고 레인보우, 무지개.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빨주노초 파란보를 빨간색은 맞고, 보라색은 틀렸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레인보우. 우리는 항상 레인보우여야 됩니다. 다양성을 추구하는. 다양성이 다 인정이 되는. 왜? 개인이 다 다른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생긴 사람은 맞고 저렇게 생긴 사람은 틀리고 그거 없잖아요. 다 맞잖아. 다 옳고 우리는 다 잠재력을 나만의 고유성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 어떻다고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가정에서 그래 알겠어. 가정 소중한 거 알겠어. 그래서 가정을 잘 돌보며 회사 생활을 예를 들어서 잘할 수 없어. 회사 생활에 정말 성공하려고 하면 내 가정을 잘 케어하는 건 있을 수 없어. 그런 이분법은 없습니다. 스티븐 코비는 뭘 얘기하냐면 잘 계획하면 한 곳에서의 성공은 다른 한 곳에서의 성공을 낳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 1000% 공감하거든요. 한 곳에서의 성공은 다른 한 곳에서의 성공으로 만들 확률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인지를 못했을 뿐이에요. 인지. 예를 들어 우리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배운 많은 것들이 있죠. 진짜 여러분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아메이를 시작하고 데몬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 뭐 경험하셨죠. 그죠? 저는 그거를 내 비즈니스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데몬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런데 그 데몬을 제일 처음 보여준 대상자는 제 미래 파트너가 아니라 제 아들, 딸이었다는 거예요. 제 아들, 딸이었어요. 그죠? 이거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그 아들, 딸한테 그거를 보여줘가지고 걔들이 물건을 소비할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이 속에서 배운 정확한 본질과 철학을 우리가 우리 미래의 파트너들을 후원하는데도 쓰지만 수신의 능력에도 쓰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올바로 세우는 거. 내가 대문을 봤어. 그럼 나부터 편의점 안 가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런 모습을 제일 먼저 영향력을 받는 함께 사는 가족일 거고 그들에게 내가 배운 정보들을 가르쳐 주는 거고 꼭 예를 들어서 뭐 MSG 먹으면 안 돼 이런 정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속에서 배운 거 엄마가 오늘 아침에 세븐앱이 이거를 지금 1년 동안 365일 책 한 권을 이렇게 완독하는 과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정말 주도적인 삶을 살아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 끝을 보고 시작하라는 얘기를 들었어. 너도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가족도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내가 이 속에서 배운 것을 가족에게 계속 접목시키는, 그쵸? 그 말을 해주는, 그렇게 하셔야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이거는 비즈니스에 사용되는 얘기지, 이건 아니야.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리더가 되면 될수록 우리 가정이 충만해지는 거죠. 풍요로워지는 거죠. 우리가 리더가 되면 될수록.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 관한 한 행동으로 그들을 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행동으로 그들을 규정하지 마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 리더잖아요.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 어설픕니까? 안 어설픕니까? 어설프죠. 나보다 어설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동으로 그것을 규정하는 거 어설프니까 아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리더로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이 굉장히 소중하다. 패러다임 그때 우리가 내가 부모로서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볼 때 나도 리더고 그들도 리더의 패러다임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자, 그랬습니다. 중요한 거 더 있어요. 당신이 가장 중요한 마지막 메시지가 크레센도로 사는 거. 크레센도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인생에서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아직 ing 진행하는 중이지. 끝나고 나는 못하고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성취했으니까 이제 됐어.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크레센도의 삶이에요. 크레센도 여러분 점점 강하게 크레센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레센도랑 반대되는 말이 디민누엔이래요. 이거 점점 약하게. 이렇게 살면 돼요. 자, 내 나이가 60이 됐어. 내 나이가 70이 되니까, 내 나이가 80이 되니까, 이제 나는 예전에 했던 것은 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안 되죠. 난 이걸 했기 때문에 더 나은 것을 할 수 있어. 이렇게. 크레센도로 가셔야 돼. 크레센도. 자, 가장 중요한 일을 확장하고 그것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는 거. 은퇴는 거짓 개념이라는 거예요. 은퇴는 거짓 개념. 일에서 물러날 수는 있어도 일을 안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직분을 내려놓을 수는 있는 거죠. 물러날 수는 있어도 의미 있는 프로젝트와 공헌에서 물러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죽기 직전까지 크레센도에서 무엇이든 우리가 세상에 우리 나라는 존재가 할 수 있는 일은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크레센도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떠하든 지위가 어떠하든 7가지 습관을 실천하고 산다면 당신의 공헌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인생에서 더 높고 더 좋은 것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된다. 끊임없이 추구해야 된다. 당신은 쌓아야 할 관계가 있고 봉사해야 될 공동체가 있고 공고히 할 가족이 있고 풀어야 할 문제가 있고 얻어야 할 지식이 있고 창조해야 할 위대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 이 부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당신은 쌓아야 할 관계가 나이든 직이든 상관없이 지금도 평생 죽을 때까지 당신은 쌓아야 할 관계가 있고 봉사해야 될 공동체가 있고 그렇죠? 공고히 해야 될 가족이 있고 풀어야 할 문제가 있고 얻어야 할 지식이 있고 창조돼야 될 위대한 일들이 당신 앞에 있다는 거예요. 내 최고의 작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멋있는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완벽한 하루가 오늘 펼쳐지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쌓아야 될 관계가 있고 해내야 할 일이 있고 공헌해야 될 것도 있고 나의 구성원 가족으로서 해야 될 일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만족하는 핀에 도달하셨다 하더라도 그렇죠? 또 넥스트 그 다음을 추구하고 나아가시는 크레센도의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크레센도 꼭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도 멋지게 크레센도가 여러분이 이끌어 나가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간을 오버했어요. 죄송해요. 안녕.